네, 인구와 부동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당연히 임대로부터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형태를 계속 띠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 여건 또는 현재 거주민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인구가 현재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생활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서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생활 인구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서울시의 등본 실제적으로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거나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인구죠. 생활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서울시 지역은 그만큼 교통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변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주택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에서 976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018년도 기준이니까요. 지금도 현재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까지부터는 쭉 현재 1,000만 명 형태가 유지가 된 시점이 2015년도까지죠.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16년도부터 해서 현재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7, 18년도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6만 명 정도.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서울에 거주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탈 인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주택난이라든가 비싼 고가의 주택, 비싼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고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그 주변으로 이제 흩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줄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 보시고요. 1인 가구 비율을 좀 봤을 때 실제적으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2010년도 기준으로 24.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현재 3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1인 가구,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당연히 20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현재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혼인 세대들이 그만큼 많겠죠. 혼자 사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구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율, 특히 이제 1인 가구 비율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인 가구는 현재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이가 있어도 하나 또는 많아야 둘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인 가구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여성 인구는 또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여성 인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0년 사이에 거의 한 20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5만 가구 정도 나타냈던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64만 7천 가구. 그 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가 봤더니요. 1위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2위가 강남구, 그다음에 강서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인 가구, 특히 이 중에서 여성 1인 가구들이 현재 관악구와 강남구에 거의 다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 얘기는 혼자 살 수 있는 주택들, 특히 소형주택들이 인기가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소형주택, 특히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1.5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주택들 굉장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생자와 노령자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출생하는 비율, 출생자는 당연히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출생하는 현재 58만 명 정도 됩니다. 58만 명 2018년도에 현재 실제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출생아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예전에 2010년도 비율을 봤을 때는 조금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출생아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 대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실제로 비율도 9.7%에서 14.4%.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부양비는 당연히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양비 비율도 계속 12.4%에서 18.8%로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령자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자녀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 비율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담이 커지는 현재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외부에서 나가서 쓸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보급률은 말씀드린 대로 100%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101.1%에서 103.3%까지 물론 현재 수도권 지역에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공급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주택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4.8%에서 96.3% 그중에 늘어난 비율은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비율 자체가 낮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재 거주 인구는 현재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그 소화할 수 있는 주택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집값도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부터 해서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취득자들도 줄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 임대 수요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 수요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거래량은 아파트 가격부터 먼저 거래량을 먼저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6만 가구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16만 가구, 3배 정도, 거의 한 4배까지는 아니고 3배 정도 늘어났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현재 또 그 전세 가격 또는 매매 가격 봤을 때도 평균치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서울시의 전체적인 평균치이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이 6억이 됐고요. 전세 2억 7천만 원이 4억 3천. 전세 가격 상승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임대 관련된 조금 전세라든가 월세 이렇게 임대 시장에 현재 풀려 있는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거래량과 현재 실제로 매매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됐는가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2만 가구 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만 가구 정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또 앞으로 또 2021년도 22년도의 비율을 봤을 때는 2만 7천 가구, 2만 4천 가구, 2만 가구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들이 그 지역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소형주택 공급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형가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주택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는 7만 가구에서 총 이제 17만 가구 정도로 늘어난 형태고요. 그 중에서 서초, 송파, 동대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초구에 또는 현재 이 말씀드렸던 송파구나 동대문구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주변에 직장 구성이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직업군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형주택 공략 또 현재 임대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라도 이런 부분을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한번 비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